안녕하십니까, 이나무입니다. 오늘은 우리 청취자, 구독자분들, 그다음에 더 나가서 우리 투자가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토픽, 환율 준비를 했어요. 특히 이제 제가 최근에 영상을 올리거나 아니면 3% 출연하면 댓글 중에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해외 투자하는 분들이 원달러가 1,400 가면 나 미국 주식 다 팔아야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 투자가분들이 국내 투자가건 해외 투자가건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제가 원래 환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제 주위에 외국 증권회사에서 채권이나 외환, 보통 이제 두 가지를 같이 거래하니까 전문가들하고 최근에 얘기를 많이 나눴고, 특히 해외에서 활동하는 제 지인인데 글로벌 은행의 글로벌 트레이딩 헤드 하는 그 한국 분이 계세요. 그분하고 좀 심층 대화를 나눠서 내린 결론이 당분간 우리 환율이 지금 오늘 8월 23일 날 기준으로 환율이 1340을 돌파하고 1350을 거의 부닥치니까 이제 그 정부가 이제 구두 개입을 했는데, 결론은 당분간 환율의 고공행진, 원화 절하가 지속될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좀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조간에 나왔던 일간지와 경제신문의 일면 기사 제일 톱 기사였어요. 그래서 무역 적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1월부터 8월 현재 누계 적자가 무역 적자가 254억 달러, 가장 적자가 많았던 1996년 한 해 1년치보다 더 지금 많다. 그래서 환율이 13년 만에 최고치를 돌파를 했고 1340을 했고, 오늘 아까 아침에는 1345, 1350을 앞두니까 외환 당국이 투기 세력이 있는지 면밀히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개입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외국인 투자가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내에서 미국 투자하는 우리 서학 개미 분들이나 국내 투자가 입장에서 또 환율이 우리가 기업에 삼성전자, 현대차의 펀더멘털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국 주식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 여름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국 주식의 순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매수의 강도가, 과거에 이제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되면 상당히 세게 하루에 수천억씩 사서 시장의 방향성을 바꾸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여기 이제 그 그림 보시면 이제 빨간 박스에 보면 주요 아시아 국가의 외국인 순매도, 순매수의 금액인데 10억 달러로 돼 있죠. 그래서 2020년 코로나 원년에는 한국과 대만, 여기 이제 짙은 색이 한국이고 녹색이 대만인데, 한국과 대만 주식을 순매도를 많이 했고, 작년에는 두드러지게 한국 주식을 제일 많이 팔았는데, 올해는 금년 6월까지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많이 팔지도 않고 실제 더 많이 판 것은 대만과 인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주식을 더 많이 팔았고 한국의 순매도 강도도 적었고 최근 며칠 동안은 순매수로 돌아섰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특히 뮤추얼 펀드들, 장기 투자하는 데들이 자신 있게 한국 주식을 못 사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도 한 2달 전에 영상을 찍을 때 올 하반기가 길게 보면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의 바닥을 찍고 길게 보면 주식을 살 수 있는 시점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미국 주가 많이 오르고 한국 주가는 그만큼 많이 못 올랐지만 그래도 바닥 2,300에서 좀 회복은 보였죠. 근데 이제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원달러 환율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이제 다시 하향 원화 강세로 될 것이라는 그런 가정이 하나 있었는데 많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가의 컨센서스는 가장 많이 투자가들이 생각하는 트레이드가 모여 있는 데는 달러 강세입니다. 그래서 달러 강세는 7월 달도 그렇고, 이거는 이제 펀드 매니저 서베이의 결과인데 7월도 그렇고 8월 달도 많은 그 투자가들이 달러 강세에 베팅을 했다. 그 다음이
기름, 석유와 커머디티에 대한 그 투자인데 그 부분은 7월보다 8월에는 강도가 약해졌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하여간 거의 대다수의 투자가가 달러 강세를 믿고 있고 그게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고 당분간은 그런 추세는 대외적으로 발생을 할 거고 그 부분이 달러 강세, 원화 약세에 계속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보통 국내에서는 이제 국내 뉴스 뭐 한국경제, 매일경제 아니면 일간지, 네이버에 나온 기사, 마니투데이 이런 국내 뉴스만 보지만 우리가 항상 시야를 좀 넓게 갖고 균형 잡힌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가지 그림을 여기 보여드리는데 왼쪽은 원 달러 환율. 그래서 이제 1992년도부터 장기 차트인데 아시아 외환 위기 1998년에 거의 2000을 찍었고 금융 위기 2008년에 거의 1600을 우리가 돌파를 했고 지금 1340을 돌파합니다. 근데 긴 트렌드는 이 차트가 위로 올라갈수록 로컬 커런시, 그러니까 아시아 통화, 우리 첫 번째 그림에서는 원화가 절하되는 것인데 큰 트렌드는 달러 강세, 원화 절하가 추세고 최근엔 그게 아주 가파르게 두드러진다. 이제 반면에 우리랑 수출 제품은 경쟁을 안 하지만 아시아에서 대표적인 신흥국에서 이머징 마켓에서 선진국이 됐고 싱가포르는 1인당 GDP가 6만 달러가 넘습니다. 제가 한 10년 이상 이제 거주해서 싱가포르는 잘 아는데 같은 시계열 1992년 이후로 싱달러와 미국 달러의 환율을 보면 긴 트렌드는 오히려 US 달러 대비 싱달러가 2.2에서 지금 1.4 정도로 큰 트렌드는 오히려 절상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두 나라가 되게 다른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모든 아시아 이머징 마켓의 통화가 우리 원화같이 무너진 건 아니고 특히 길게 보면 싱가포르 달러처럼 강세를 보이는 환율도 있다. 그래서 싱가포르 달러 대비 원화의 환율을 저같이 이제 싱가포르를 많이 산 사람들은 자주 보고 이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 원화를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인데 싱달러 대비 코리안 원이 보통 한 850에서 한 900 정도가 보통 일상적인데 최근에는 960에 올라갔고 과거에 2008년, 1998년 같은 때는 1050, 1200을 달성한 연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객관적인 시각을 너무 원화 대비 US 달러만 비교하지 말고 뭐 국제 투자가들은 엔화를 비교하기도 하고 싱가포르 달러, 홍콩 달러, 중국 위안화 다 비교하니까 싱가포르 달러가 상대적으로 우리 원화나 다른 아시아 통화보다 강한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중앙은행이 그 현지 중앙은행이 그 MAS라고 합니다.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이 어느 정도 강한 싱가포르 달러를 선호한다. 그 이유는 이제 자국 통화가 강하면 이제 수입 물가가 안정화되는 그 자국의 물가를 좀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싱가포르는 그 세이프 헤븐 그런 그 안전 투자처라는 그런 이미지가 스위스 같이 항상 있는데 그래서 외국인들의 자본이 최근에 물 밀듯이 밀려온다. 그래서 기업도 설립하고 부동산 투자도 하고 영주권 시민권을 많이 얻는다 그러는데 최근에 이제 중국이 워낙 불안하고 기업인들이 시진핑의 정책에 조금 이제 반감을 갖는 사람들이 많은 기업인들이 돈을 갖고 회사를 차리고 이제 싱가포르에 그런 대규모 자금을 유입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홍콩의 로컬 사람뿐만 아니라 홍콩의 다국적 기업의 은행들에 근무하던 임원들이 외국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중국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싱가포르로 근무지를 옮기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제 낮에 그 미국 그 사모펀드 대표하는 한국 분을 만났는데 그분도 홍콩에서 싱가포르로 작년에 이제 이주를 하셨거든요. 일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최근에 이제 대만을 여러 가지 군사적 그 협박을 많이 하니까 대만 기업인들도 부자들도 돈을 싱가포르로 많이 옮긴다. 그래서 이제 한국은
안타깝게 이러한 그런 세이프 헤븐, 그런 안전 자산처라는 이미지가 없고 그런 인식이 없고 이런 자금의 유입은 없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환율 정책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우리가 정부나 한국은행이 강한 원화를 원하는지 약한 원화를 원하는지 우리는 솔직히 모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환율 정책도 명확하게 좀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도 또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자산이 있잖아요. 주식, 채권, 뭐 은행, 부동산 다 자산인데 지난 한 10년 동안은 특히 국내 부동산은 과도하게 상승을 해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버블이 많이 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자산 가격의 버블이 환율, 원화 절하를 통해서 가격이 하향 조정되는 메커니즘. 그러니까 자산을 달러 가치로 보면 이제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가령 어디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10년 전에 10억이었는데 10년 사이에 20억으로 100%가 상승을 했으면, 이런 경우가 최근에 많았죠. 근데 우리가 10년 전에 가령 원달러 환율이 1100일 때 우리가 이제 계산을 10억을 하면 90만 달러가 되고, 지금 1340의 환율을 가정을 하면 20억짜리 아파트가 150만 달러가 되니까 원화로는 이 부동산이 100%가 상승을 했지만 달러로는 67%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달러 기준으로 우리가 전 세계 모든 부동산을 보면 국내 아파트 값이 뭐 2배가 오른 게 아니라 60, 70%가 오른 걸로 보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환율의 전환을 통한 국내 자산 가격이 하향 조정이 되는 그런 메커니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의 경쟁력 측면에서 보면 최근에 뭐 계속 최저임금을 많이 올려서 10,000원에 육박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일본 회사 대표하는 제 친구를 만났는데, 일본은 본인이 30년 전에 취직할 때도 그 임금이 18만 엔이었는데 지금 30년 후에 21만 엔으로 10%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나라의 그 대졸 초봉 임금이 전 세계적으로 아시아의 선진국인 일본이나 싱가포르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급여가 올라서 이것도 실제 달러로 환산을 하면 최근에 이제 원화 절하는 이러한 그 임금이 달러 기준으로 하향 조정이 되는 그런 메커니즘이다. 이제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국제 투자가들은 국제금융에서는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화 절하는 제가 이제 정리를 마지막으로 해드리겠는데, 크게 이제 해외 요인과 국내 요인이 복합적으로 결합이 돼서 당분간 이 높은 환율, 원화 절하는 내려오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런 점을 서학개미 투자가분들, 미국에 많이 투자하신 분들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 우리가 국내 투자할 때도 특히 원화 절하는 수출업체들한테 아주 이득이죠. 똑같은 달러 금액을 팔아도 그걸 원화로 환산, 우리 재무제표에 잡을 때는 환차익이 많아서 실제 2분기에 현대차, 기아차 실적이 아주 좋았던 것도 이제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요인은 달러 초강세는 당분간 간다. 미국 정부도 이거 싫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달러가 강세면 수입 물가를 잡아줘서 미국의 가장 큰 이슈가 인플레 물가 상승인데 그것을 좀 잡아주는 효과가 있다. 반면에 이제 아시아에서 일본은 경기 부양을 하고 싶어서 지금 옌이 137로 아주 극하게 매우 약세지만 엔화 약세를 선호하고, 중국도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안화 약세를 방임을 하고, 한국은 어떻게 보면 뭐 그 위안화 경제권이라고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중국 경제에 수출 의존도가 많기 때문에 같이 도매급으로 이제 원화가 약세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그다음에 미중 무역 전쟁이 계속 심화가 되면 한국같이 중국의 의존도가 큰 국가는 타격을 입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내 요인은 무역 적자가 지금 금년 되게 심한데 당분간 무역 적자가 상당히 그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특히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흑자였는데 적자로 최근에 돌아선 게 구조적이지 않나, 이제 그런 질문을 전문가들이 많이 던지는데, 여기 그림을 보면 빨간 박스 안이 2021년
일별 수출 데이터 여기 이제 위에 그 하늘색이 그 일별 데이터고 그 녹색이 금년 일별 수출 데이터인데 작년보다 올해 수출이 훨씬 못하고 아이테가 본격적으로 회복되기 전에는 당분간 이 추세가 반전되기 어렵다. 그다음에 이제 다른 어떤 구조적인 국내 요인도 있는데 이 부분은 국내에서는 많이 다루지 않은데 제가 얘기한 그 외국은행의 외환 트레이딩 헤드나 이런 전문가들은 많이 걱정을 하고 그런 부분이 원화를 억누를 것이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한국이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인데 최근에 그 미국에서 특히 압박을 해서 칩4 아니면 전기차 공장을 미국에 세워라. 그다음에 이미 뭐 2차 전지 배터리는 미국에 많이 공장을 만들고 유럽에도 만들고 있는데 그러면 한국이 공장이 점점 없어지면서 제조업이 약해지면서 외화를 가득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능력이 좀 줄어드는 게 아닌가. 그리고 현 정권에서 산업 정책에 과연 뭐가 정책인지 목표가 뭔지 그것에 관한 명확하지가 않다. 영어로 이제 visibility가 낮은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근데 중앙은행도 좀 애매모호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은 중앙은행의 역할이 아니지만 정부의 환율 방어 의지도 그러니까 원화 강세를 이제 유지하겠다는 그런 의지도 부족하고 가계부채가 많아서 그런지 한국은행 총재도 금리가 미국과 역전이 돼도 뭐 오케이라 이제 그런 약간 애매모호한 정책을 하는 게 원화 약세를 계속 방임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 정권에서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재정 적자가 엄청나게 심화가 됐고 그건 더 나아가서 이번 정권에서도 대북 경제 협력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사업을 많이 벌릴 것 같은데 결국 돈을 찍어낸다는 것은 그런 그 원화 약세의 요인이죠. 그래서 이제 재정이 좀 방만하게 이제 됐고 이런 부분이 원화를 좀 그 더 부추긴다. 그리고 우리가 미국 기업이 미국 투자가 한국보다 훨씬 더 좋다는 것을 지난 몇 년간 알았고 연기금은 해외 주식뿐만 아니라 대체 투자를 많이 함으로써 해외 투자가 가속화가 된다는 건 달러 자산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국내적인 요인도 상당히 복합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그 우리 외환 헤드 트레이딩 헤드께 물어봤어요. 대만은 뭐 어떠냐? 그래서 이제 중국의 군사적인 위협도 있고 그런 이슈가 있으나 한국보다 국내의 정책이나 이런 이슈들이 덜 심각해서 한국이 좀 더 원화 약세 방향이고 최근에 이런 추세를 보면 원달러가 1300이 오히려 베이스가 기준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1300 이상에서 원달러 환율이 논다는 얘기고 이게 이제 국내 수입업체한테는 안 좋고 한국의 경제 펀디멘털에는 좋지 않지만 대기업이 대부분인 수출업체는 호재이다. 이제 이런 점을 알고 저희가 서학개미 투자가분들이건 국내 주식에 자산에 투자하는 분들이건 이런 환율의 최소한 뭐 수개월 내지 1, 2년 정도 추세를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렸고 이런 점을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